네, 그럼 먼저 자연소방 그림 미나란 무엇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자, 여러분들은 미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윤, 혹시 미나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서민들의 소망. 근데 하도 저희가 소망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미나전을 준비하기 전에 어디에선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예술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이 한마디의 문장이 생각보다 좀 오래 와닿아서 언젠가 나도 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미나전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때조차도 여전히 미나가 뭐지? 그냥 백성민자를 쓰니 평범한 사람들의 그림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뭐 그런 막연한 이해만 가진 채로 이번에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지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회화류들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회화류들을 이렇게 좀 민화라는 그런 걸로 하나로 꿰서 기획서를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관련해서 이제 기획서를 쓰기 위해 다른 박물관들의 미나전은 어떤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흔히 미나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화조도 같은 그림 외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속도나 탱화를 미나전에서 다루기도 하고, 여기 궁중회화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1월 오봉도 같은 그림도 미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민화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됐고 오늘날엔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 같은 그런 민화에 대한 좀 역사적 변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민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민화 대신에 잡화, 별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저 속화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민간의 병풍, 족자 또는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속화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뭐 신분을 구분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이 속화라는 뜻은 풍속화 또 의미하지만 저속한 그림, 그리고 문인 혹은 사대부들이 그린 그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격조가 낮다는 그런 폄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저속화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화라는 용어는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네, 민화라는 말은 일본의 미술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가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그 일본의 20세기 초가 되면 유럽의 낭만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포크 아트, 그리고 산업혁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The Art of the People 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일본의 전례가 되게 됩니다. 이 개념들을 받아들인 일본 문학계, 특히 사회주의 문학계에서 그것들을 좀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민중들의 예술이라는 의미의 민중예술에 대한 논의가 일본 문학계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게 돼요. 이러한 학술적 분위기 속에서 이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민중의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여러 가지 물품을 민중적 공예라고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예운동이라는 운동을, 하나의 문화운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예 중에서도 회화 분야를 민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하여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서 구입되는 그림, 뭐 for people, by people 하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차용을 해서 이렇게 민화의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네,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만든 이 민화라는 용어와 개념이 해방 이후에 한국에도 전래가 되고 한국의 민속, 민화 연구자들에 의해서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에서도 이게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60, 70년대 한국의 민화 연구자들은 이 야나기 무네요시식의 민화의 범주에 우리 조선에서 나왔던 민화들을 다 넣으려고 하면 좀 예외적인 그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호연이라는 선생님은 민화는 우리 결의의 미의식과 정감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옛 그림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결의 그림이라고 칭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조자용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민화가 아니라 좀 더 크게 한민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면서 민화란 서민, 평민, 상민, 민중 등 사회 계층이나 신분의 구별 없이 도화서 화원은 물론 모든 한국 민족들이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종교회화나 종교화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민화의 개념이 외연이 확장되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넘겼네요. 네, 특히 이 조자용이라고 하는 박사는 1960, 70년대에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민화라고 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올릴 법한 이런 호작도, 까치와 호랑이 민화 이런 거를 비롯한 다양한 민화들을 발굴한 사람인데요. 뭐 수집 발굴한 사람인데요. 이 조자용 박사가 발굴한 요 호작도에서 그 88 올림픽에 호돌이가 탄생했다는 설화는 좀 유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자용 선생의 활동으로 인해서 민화가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민화에 대한 인식 또한 단순히 민을 좀 더 강조하는 민중을 강조했던 그런 야나기식의 민화보다는 좀 더 넓은 정의의 의미로 한국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뭐 1월 오봉도 혹은 그런 궁중회화가 민화전에 포함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